그 세미나의 주제가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다뤘던 내용은 당신이 보는 그 사이즈가 실제로 정말 중요한가? 였어요. 포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프리플랍 다음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시벳 사이즈잖아요. 정말 다양한 시벳 사이즈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갖 사이즈를 공부하기 시작하죠. 어떤 보드에서 어떤 사이즈를 쓸지 차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건 제가 공부했던 방식과는 아주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건 솔버에서 시벳 사이즈를 바꿨을 때 여러분의 전체적인 EV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였어요. 선호되는 사이즈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사이즈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EV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당신도 그 세미나에 있었으니 알겠지만 우리가 분석했던 건 이런 거였죠. 만약 솔버에게 5가지 사이즈를 준다면 어째서 모든 핸드가 그 5가지 사이즈를 높은 빈도로 골고루 다 사용하는데도 EV는 똑같이 나오는지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들이었죠. 네.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것 중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가 특정 핸드의 EV를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다른 사이즈들로 가보면서 비록 전체적인 전략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두 가지 솔루션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하나는 한 가지 사이즈만 쓰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이즈만 쓸 때 전체 전략의 EV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특정 핸드들은 꽤나 다른 EV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사이즈를 쓸 때와 다른 사이즈를 쓸 때 특정 핸드들은 꽤나 다른 EV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면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솔버에게 2가지 사이즈를 모두 주면 모든 핸드는 같은 EV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버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 만약 당신이 킹스를 큰 사이즈에만 넣는다면 솔버는 당신이 다른 사이즈에 넣는 것과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EV가 같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킹스에게 훨씬 선호되는 사이즈가 하나 있고, 그걸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카운터 전략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하나만 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 EV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와, 실제로 모든 핸드는 각자에게 선호되는 사이즈가 있구나 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레크리에이셔널들을 상대할 때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포착하지 못할 것이고 이용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핸드에 완벽한 사이즈로 베팅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레인지라는 문맥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 핸드를 보고 내 핸드가 상대의 레인지를 상대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 모든 개념은 연결되어 있어요. 솔버의 세계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쉽게 잊혀질 수 있다고 느낍니다. 네. 여기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중 첫 번째는 당신이 레크리에이셔널을 상대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자주 플레이하지 않는 더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ACR의 하이스테이크 풀에서 매일 똑같은 레귤러들과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면요.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플레이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사이즈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질 뿐이겠죠.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많이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걸 단지 하나의 사이즈로만 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이즈로 하는지 혹은 한 가지 핸드로만 하는지 등에 대해 정말로 깊게 생각하며 작업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 나은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만약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당신이 실제로 내가 신경 써야 할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마인드셋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가 알아챌 거야, 그가 카운터 엑스플로잇을 할 거야 같은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스테이크가 올라갈수록 그냥 예시를 드는 거지만 만약 당신이 저를 상대로 이렇게 사이즈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당신의 핸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잡아내는 경험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L 100, 200, 500, 1K에서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곳의 많은 친구는 여전히 게임의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려고 애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즈를 보고 이 사이즈는 언밸런스 할 거야. 그러니 나의 레인지로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숙련된 모드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나의 레인지가 이 사이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제가 레크리에이셔널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특정 스킬 수준까지의 플레이어들이라고 말했어야 했네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프로 플레이어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나의 핸드에 맞춰 사이징을 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나의 레인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포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노지블리드 스테이크에서도 실제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플레이하는 매우 성공적인 플레이어들이 소수존재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된 내용 중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코칭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포커 코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말해주곤 했던 것 중 하나거든요. 바로 상대방은 고정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버로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물론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나의 핸드가 진행되는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면 상대도 그저 무언가로 반응할 뿐이죠. 그들은 이 상황에 대응하는 자신들만의 고정된 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수정할 수도 있고 당신이 하려는 플레이를 응징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 플레이가 그 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건 정말 유용합니다. 설령 당신의 예측이 틀려서 상대가 당신의 전략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말 많이 제공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정석인가? 상대가 정석대로 했나? 상대가 틀렸네. 그럼 내가 맞네. 같은 게임 플랜에만 집중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언가 떠올리려 했으면서 맞아요. 이런 실험들을 해본다는 것이었죠. 당신 말대로 사람들이 솔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걸까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면서 상황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얻는 것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같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적응력에 대해 하신 말씀 말인데요. 솔버는 제가 블러프를 너무 많이 하면 즉각적으로 아무것도 폴드하지 않는 식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블러프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한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묻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이스테이크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스팟들에서 전부 오버폴드를 하고 싶어. 적은 수의 상대들과 플레이 중인데 그들이 블러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내가 계속 폴드만 하면 그들이 눈치챌 거야. 너무 티나지 않게 폴드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 라고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고민이죠. 솔버는 그냥 다 알아요. 솔버는 당신이 너무 많이 폴드한다는 걸 알죠. 이 친구는 오버폴드를 하고 싶지만 숙련된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하니까 어느 시점엔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질문인데 솔버는 여기에 답을 해주지 않거든요. 폴드와 관련해서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콜이나 블러프 혹은 쇼다운까지 가는 상황들은 답이 좀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폴드라면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사람들과 반복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들이 스탯을 트래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니면 이 예시에서는 스탯을 트래킹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스탯으로 트래킹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트래킹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스탯을 트래킹하고 있다면 아까 말한 그 스팟이라는 게 특정 라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런아웃에서 오버폴드를 하고 싶다는 건가요? 상대방이 트리플 배럴을 날리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냥 트리플 배럴요? 네. 모든 보드는 아니겠지만 오버폴드를 하고 싶은 보드가 있고 콜을 하고 싶은 보드가 있겠죠. 그는 결코 너무 많이 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콜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결국 사람들이 알아낼 것 같아요. 숨길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라인에서는 오버폴드를 하고 다른 라인에서는 정석대로 폴드한다면 평균 스탯은 결국 오버폴드 쪽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당신이 저를 상대로 허드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폴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상대로 트리플 배럴을 날렸죠. 그런데 제가 어떤 믹스드 캐쳐로 200 빅블라인드 팟에 콜을 합니다. 그냥 콜이 아니라 1초도 안 돼서 스택을 다 집어넣는 스냅 콜을 했어요. 당신은 스탯을 믿을 건가요? 아니면 믹스드 캐쳐로 스냅 콜을 한 이 상황을 믿을 건가요? 저라면 만약 믹스드 캐쳐인데 당신이 스냅폴을 했다면 아마도 스택 전체를 걸고 스냅 콜을 한 겁니다. 저는 게임에 접근할 때 지금 이 나의 핸드, 이 순간에 큰 비중을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 이 순간에 뭔가 독특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제가 가진 핸드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엄청나게 많은 핸드 데이터가 있는데 믹스드 캐쳐로 스냅콜을 하는 걸 본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블러프 캐쳐로 스냅콜을 하는 걸 봤다면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댔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제시했던 가설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당신이 이 스팟들에서 콜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건 압니다. 그러니 믹스드 캐쳐로 콜 빈도를 0%로 만드는 대신 25% 정도는 콜을 하세요. 대신 콜을 할 때마다 무조건 스냅 콜을 하세요. 그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주 좋네요. 일종의 심리 게임이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모를까. 가끔 믹스드 블러프 캐쳐로 스냅콜을 하는 걸 보는 정도로는 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최악의 블러프 캐쳐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폴드해야 하는 내 핸드로 스냅콜을 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당신이 오버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폴드 같은데 스냅콜을 하네? 같은 장면을 봐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사실 많은 믹스드 캐쳐들이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폴드처럼 보일 겁니다. 그 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스트릿에서의 빈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리버에서 오버폴드 하지 않기 위해 턴에서 콜하고 리버에서 폴드할 핸드 중 일부를 그냥 플랍에서 레이즈 해버리는 식으로요. 여러 가지를 조절해 보는 거죠. 네, 흥미롭네요.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정말 많아요. 솔버라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현실에선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포커에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주 넓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의 이야기고요. 시청하시는 대부분이 얻어가야 할 큰 교훈은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정말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상대를 대놓고 한번 들이받아보고 그들이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일단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포커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뀔 겁니다.